사무실이 춥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테크놀로지와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IT 유튜버 용호수입니다. 올해까지만 신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애플이 자가 수리가 가능하도록 셀프 서비스 리페어 프로그램을 런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네 그거 아나? 팀쿡 사양해지 못함되지 팀쿡 상대는 팀쿡이라고. 애플이 자가 수리가 가능하도록 셀프 서비스 리페어 프로그램을 런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줄여서 SSR이라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2021년 11월 17일에 셀프 서비스 리페어, 그러니까 SSR 프로그램을 런칭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리퍼를 받거나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애플 디바이스를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 설명서, 수리에 필요한 공구, 그리고 애플 정품 파츠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폰 12와 13을 시작으로 M1 맥북 프로까지 차차 SSR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런칭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지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2022년을 지나면서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AS 수요가 많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를 수리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하기로 했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 차차 다른 부분들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SR 프로그램은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 안에는 네가 고치다가 실수하면 너 책임이다 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이번 SSR 어나운스먼트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애플 디바이스를 수리할 수 있는 권리인 Right to Repair를 부정해 왔는데요.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이라도 제품에 손을 대면 워런티를 취소해버립니다. 웨이브 해버려요. That was how Anthony got tasked with taking our iMac Pro to the Apple Store for repairs. They refused to fix it. And we're not even talking warranty service. We understood we would have to pay. We wanted to pay. And they outright refused to fix it. How the... 근데 애플은 세계적인 회사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Right to Repair에 대한 권리 보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애플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맞아요. 수리를 해주기보다는 전체 리퍼를 해버린다든지 일정 기간, 특히나 애플 케어를 기간하고 묶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뭐라 그래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이러한 애플의 부실한 AS 정책 때문에 생겼던 해프닝이 바로 Do You Know Speak English 사건이었고, 해외에서는 iMac Pro 뱃사 마운트 관련해가지고 게이트가 한번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그동안의 AS 정책을 뒤엎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수리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Repair를 보장한다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모두에게 윈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괴물신인 용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끝내면 괴물신인이 아니죠. 이 정도 내용은 마르케스 브라운리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 IT 관련 유튜버들, 게짓 리뷰어분들이 다 한 번씩 다뤘던 내용이에요. 저는 좀 더 재밌는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보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가치 공급자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갑자기 발표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져온 재밌는 내용이 첫 번째로 애플의 악어새 생태계, 그러니까 애플이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먹고 사는 악어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분명히 관련 댓글이 달릴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어와 악어새를 공생관계의 비유로서 사용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번 SSR 어나운스먼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악어새들의 리액션도 가져와 봤습니다. iFixit이라는 악어새하고 루이스 로스만이라는 유튜버, 이렇게 두 명, 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두 명의 악어새의
리액션 가져왔고요. 세 번째로는 애플이 SSR을 왜 런칭하게 됐는지 경영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진짜 영상 시작합니다. 애플 생태계를 이용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 중 주요한 것들 중 하나가 애플이 어떠한 서비스나 하드웨어를 공급했을 때 그 서비스나 하드웨어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보완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메꿔지는 틈새 시장을 창출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 OS에서 어플리케이션 윈도우를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해 주는 게 조금 모자라서 마그넷이라는 유료 플러그인이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저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파이널 컷에서 컬러 필이라는 필수적인 컬러 그레이딩 도구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 컬러 피날레라는 플러그인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요. 즉, 애플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을 시장이 자동으로 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깔쌈하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악어와 악어새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악어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악어가 어느 날 갑자기 치실을 사가지고 이거 치실 좋네, 저번에 용우수가 광고했던 필립스 전동 칫솔 진짜 좋네, 내가 그냥 하면 되겠는데? 이래 버리면 악어새는 매우 곤란해지게 되죠. 애플이 이러한 악어새들을 잡아먹어버리거나 또는 해고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맥북 프로의 배터리 수명을 관리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몬터레이가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게 맥 OS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고급 사용자들은 알덴테를 써도 좋겠지만 이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픽셀 필름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오토 트래커, 그러니까 영상에서 오브젝트 트래킹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파이널 컷에서 그냥 지원을 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악어새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SSR 프로그램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Right to Repair라는 이 공익적인 가치를 비전으로 삼아서 영리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iFixit과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인 루이스 로스만의 리액션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iFixit 사장님 리액션부터 보시죠. Well, what's interesting, we've always talked about what happens when we succeed with right to repair. Do we just put ourselves out of business? Because in a sense, Apple is announcing the biggest competition to iFixit that we've ever seen. They're saying iFixit sells parts. Well, Apple sells parts now. iFixit provides service manuals. Apple's providing service manuals. I guess we've got a new competitor on the block. 그러니까 이 SSR 어나운스먼트 사태가 iFixit에게 굉장한 시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CEO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회사의 비전이 제거되어 버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물론 iFixit이 애플 제품만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갤럭시, 구글 픽셀 등등 각종 전자기기에 대해서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플 제품을 고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나오는 수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갤럭시 브랜드 같은 삼성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원래도 AS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구글 픽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그러한 것처럼 원래도 오픈소스로 어떻게 수리하는지, 어떤 제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Right to Repair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브랜드는 시장에 사실상 전자기기 제품들 중에서 애플밖에는 없어요. 이게 표정을 보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This is absolutely crazy. I mean, many of us thought we would never see the day. I saw Dieter Bohn over at The Verge saying he thought this would never happen. Self-service repair. I'm looking at it on Apple's website right now. This is incredible. This really is incredible. 보통 회사는 비전이 실현되면 이익이 올라가는데 지금 iFixit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iFixit의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iFixit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손해가 되는 거죠. 비전 측면에서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수익 측면에서는 칭찬하면 안 되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너무나 기뻐서 흥분된다 이러는데 Groundbreaking news, very exciting day for iFixit and for the world moving forward. And that's great. That's just great news. 근데 이 사람 표정 보세요. Look at his face. He's not excited at all. 그래서 영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왜 아이폰 12, 13만 제공을 하냐? 에어팟은 어떡할 거냐?
애플이 항상 그래왔듯 아마 이 파츠 가격이 비쌀 것이다. So we're not expecting this to be particularly economical. Right. And so I would expect the tool pricing from Apple to follow their procedures to be so expensive that very few individuals would probably follow their procedure. 그러니까 추측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든 비판을 해서 iFixit이라는 회사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라도 이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희화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I couldn't be more excited about that, though. This is what we've been saying that we need all along. Like, the bottom line, what the world doesn't need is iFixit to be the end-all for everything. What we need is products to be repairable. We need everyone involved in making products repairable. And if Apple has a financial incentive in selling parts to consumers, then maybe they'll want to design products that are more repairable. 제가 iFixit CEO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이스 로스만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유튜브에서 전자기기 수리하는 걸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뭔가를 고치는 거를 옆에서 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바이럴이 타가지고 유명해진 분인데 언제서부턴가 애플의 Right to Repair를 보장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느 순간 사회운동가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재밌게 수리하는 게 주 컨텐츠였는데 지금은 애플의 Right to Repair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선한 영향력 유튜버, 사회운동가 이런 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결과를 주는 일을 하시긴 하지만 이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애플 비판업 을 하고 계신 수익 사업자인 거죠.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도 비전 자체가 Right to Repair이기 때문에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좋다고 다 말해버리면은 자신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분 리액션 한번 볼게요. Display, battery, and camera. Great, but I know I'm being a stickler here, but charge ports do break as well. We have lots of people showing up for that, and again, it's difficult for me to get excited about a program. 그래서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배터리 이것 이외의 부품들은 어떡할 거냐? 왜 바로 안 해주냐? 왜 M1 맥북은 내후년에 셀프 리페어를 지원하냐? 사실 이런 것들은 유효한 비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It's quite expensive to replace this entire thing, and it often makes it a not economically viable repair. If you're able to buy the actual part that is broken, the only thing that's broken so that you could actually do a repair rather than replace the whole thing, like the LCD cell by itself like this for $75 to $125, now you have an economically viable repair. 애플이 특정 부품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맥북 상판 있죠? 이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팔면 2019년형 맥북의 경우에 $750에서 $850가 되는데 근데 이 상판 전체 말고 디스플레이 패널만 갈면 $70에서 $120밖에 안 된다. 근데 내가 애플이 그동안 해온 것을 봤을 때 애플은 이거 전체 다 묶어서 팔 거야 이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실제로 SSR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도 아직 하나도 안 나왔는데 자신의 상상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추측이 틀렸습니다. 뒤에서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은 고장난 특정 모듈을 교체할 수 있도록 부품을 공급할 거예요. 저도 애플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나쁜 제품은 나쁘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부채널에서 에어팟 맥스 리뷰를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별로 좋게 평가 안 했어요. 내가 봤을 때 안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직업 자체가 애플을 비판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게 자기 직업이 되어버리면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영상 올리고 있어요. 아니, 나와야 뭐 평가를 하지. 그런데 대중분들은 이런 컨텐츠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절대로 영상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비율은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성 지표예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애플 SSR 프로그램에 대해서 2명의 악어새
리액션을 우리가 관찰을 해봤어요. iFixit은 정말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말로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로스만 이분도 소비자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iFixit은 이번 애플의 행보로 인해서 사업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워낙에 훌륭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컨텐츠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망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비전이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버림받은 악어새가 될지 아니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애플이 SSR 프로그램을 갑자기 발표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잘 숨겨왔다가 한 방 먹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관찰했던 그러한 리액션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애플의 카운터 훅이었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데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요. iFixit은 매년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아이폰 11 teardown, 12 teardown 이런 식으로 분해 쇼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이 iFixit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 11과 아이폰 12의 수리 난이도는 6점으로 10점 만점에 6점,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고치기 쉽다 정도의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세부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이폰 11에서는 모듈화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폰 12에서부터는 카메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등 모듈화가 되어서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해당 부품만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건 아이폰 1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된 M1 Max, M1 Pro가 탑재된 맥북 프로는 어떨까요? 이전 세대 인텔 맥북 프로는 iFixit에서 고치기 쉬움 정도, 그러니까 repairability 점수를 1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4점으로 올라왔습니다. 4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 모듈화를 했다. 아이폰 12, 아이폰 13과 똑같죠. 그러니까 아이폰 12 설계할 때부터 독립적으로 모듈만 교체하면 수리가 가능하도록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Independent Repair Provider, IRP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런칭했을 때가 2019년이에요. 이때부터 계획을 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듈화가 됐다는 점에서 아까 루이스 로스만이 상판 전체를 묶어갖고 팔아서 폭리를 취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서 이러한 추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죠. The top case, it comes with the trackpad, which may not be broken in your case. The battery, which may not be broken in your case. It comes with the, all this stuff up here, microphones, speakers, all of this stuff over here is what Apple will replace in your device if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keyboard. 이번에 새로 나온 M1 Max, M1 Pro를 탑재한 맥북 프로는 많은 부분들의 부품이 모듈화가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패드나 인풋, 아웃풋, 포츠나 팬까지도 손쉽게 모듈 교체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애플은 악어새를 잡아먹은 전적이 굉장히 많은 악어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봐도 저는 애플 편이 아니라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iFixit의 경우에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아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iFixit 창업자 인터뷰를 보니까 2016년에 $21 mill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1억 원, 2016년에 그 정도 매출을 일으키던 회사였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iFixit은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Right to Repair 무브먼트가 사회운동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중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어요. 제 생각에 2016년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이 사업을 뺏어온 거죠. 근데 이 사업을 뺏어오는 과정에서 iFixit이 할 말이 없어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Right to Repair라는 비전을 우리가 해결해 줄게. iFixit 입장에서 수익을 다 뺏기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애플이 이 수익 사업을 잡아먹으려고 2년도 넘게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해서 이유가 입법을 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애플이 버티고 싶었으면은 지금보다 2년, 3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한 Right to Repair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실행이 직접적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도 버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그냥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2019년부터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 오던 프로젝트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 SSR로 인해서
Right to Repair 관련 소송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고 아이폰 12, 아이폰 13, 그리고 M1 Pro, M1 Max가 탑재된 맥북 프로 이러한 애플의 최신 디바이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엄청난 PR을 하게 되었죠. 저부터도 와 사길 잘했다. 나중에 배터리가 노후화되면 내가 스스로 갈면 되겠네. 아 정말 잘 샀다가 되는 거고 아직 안 산 사람은 와 사야겠다. 가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애플의 행보가 굉장히 나쁜 행보죠. 이상한 AS 정책을 고수하면서 Do You Know English를 시전하고 삼성페이로 애플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면 환불 교환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래버리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I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이상한 반품 교환 AS 문제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악어새가 무럭무럭 자라니까 맛있게 잡아먹는 욕먹어도 싸죠.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근데 경영하는 사람 입장, 가치를 만들어내는 입장, 애플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결정은 예술인 거죠. 아이픽스잇 악어새 잡아먹고 루이스 로스만 실직시키고 근데 루이스 로스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애플 비판할 거예요. 그게 직업이니까. 진정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 보상해야 된다. 애플이 뭘 어떻게 하든 계속 그럴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직업이니까. 이번 SSR은 이러한 이익 개선 효과, 홍보 효과 이외에도 지금 애플이 당면한 두 가지 경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크게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장기화,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했고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고 특히나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애플이 직격탄을 맞게 됐죠. 저도 M1 Max 맥북 프로를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 온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난. 바이든 당선 이후에 미국 복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나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들, 애플이 있는 캘리포니아가 그렇죠.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복지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례로 지금 실업급여가 2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장 때려치고 2년 동안 펑펑 놀고 나라에다가 이제 가라로 저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로 서류만 작성을 하면은 2년 동안 펑펑 놀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복지와 더불어서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 비트코인 떡상했죠. 지금 미국 집값도 폭등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훨씬 더 정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놓은 게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일 안 해. 주식 떡상했거든요. 집값 떡상했거든요. 비트코인도 떡상했거든요.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흑수저라서 투자 못했다고요? 2년 동안 실업급여가 따박따박 나옵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이 인력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노동 공급자가 대접받겠군 이게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맨파워 그러니까 노동력의 사용을 줄이려고 해요.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매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와요.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가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직원이 갑자기 나 트라우마 이러면 고용주가 벌금 내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202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자기가 옛날에 하던 대로 성질 부렸으면은 지금 감옥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는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의 최고 과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 덜 쓸까예요. 사람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지점 하나도 없이 전 세계 1등 먹는 테슬라처럼 아주 이상적이죠.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SSR이죠.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은 고장난 파츠를 반환을 하면 애플 크레딧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재료나 반도체 같은 거 떼가지고 재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도 줄여버립니다. AS에 들어가는 비용, 특히나 인적 자원에 사용되는 비용을 대부분 아웃소싱 해버리는 전략 2019년에 도입한 IRP 프로그램 이것을 이번 SSR 프로그램 도입과 더불어서 본격화하겠다는 것도 들어있는 거죠. 애플 AS를 시장에다가 아웃소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IRP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맹 사업화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IRP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원을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리에 필요한 장비들을 애플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고 파츠의 공급망을 애플이 독점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해요. If you had parts in your business that you were, quote, not supposed to have, they could look through your business, audit you, and then kick you out of the program. 그리고 IRP 프로그램으로 수리를 할 때 파츠를 사오는 비용, 그 비용과 나의 공인비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되면은 그냥 애플에 맡기는 거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comparable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처럼 어느 정도의 먹고 살만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많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설계를 해둔 거죠. 이제 IRP 가맹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한테도 노동력을 아웃소싱 해버림으로써 세상에 널린 인적 자원을 공짜로 쓰면서 오히려 그것을 수익 사업화 해버렸습니다. iFixit의 매출을 잡아먹고 IRP 가맹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이탈리아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날 만한 내용이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팀 쿡이었던, 그리고 내가 애플의 주주라면 굉장히 흐뭇했겠죠. 제 생각에 한 10년 뒤에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영상 안 만들려고 했는데 조사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분량 조절 실패한 거 사과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호필름 관련해가지고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100만 뷰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DM과 댓글과 이런 테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한 영상의 전체를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난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제 사비를 들여서 휴대폰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보호필름 강화유리에 대한 영상을 정말 실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곧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욕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 영상 올라오면 그때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